신기와 관련된 이야기 잠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할 얘기가 상당히 많아요. 제가 책을 쓸 정도로 할 얘기가 많은,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의 한국인의 정신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연원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선문화라고 하는 게 있어요. 선이라고 들어보세요. 그 참선할 때 그 선 아니고 신선선자, 사람 인변에 매산자 있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요 산이 많기 때문에, 한국에 산이 많잖아. 제가 늘상 하는 얘기 있거든요. 산은 많지만 그럴듯한 놈은 한 놈도 없고, 맨 고만고만한 놈들만 막 직사게 많아요. 그렇게 해서 그 산이 많기 때문에 산이 기운을 잡는 의미가 있어. 기운을 좀 맺히게 해요. 화강 같은 거 안 깨진 거, 큰 거 있으면 기운들이 거기에 좀 모여요. 그냥 참고로 알아두셔요. 그래서 그런 데가 대부분 무슨 기도처 이렇게 되는 거고, 제가 대단한 기도처인가 싶어서 한번 가봤다가 이게 뭐래라고 했던 데는 마이산이었습니다. 마이산은 그런 돌은 그거 이렇게 밀면은 이렇게 삽작삽작 깨지는 돌이잖아요. 그런 돌은 안 돼. 그런 돌은 기운이 뭉치지 않아. 화강암이어야 되고, 화강암도 한 덩어리짜리. 막 쪼개져 있는 거 말고, 그런데 에너지가 모여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거보다 더 강력한 거는 금속이고. 옛날 사람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 뭐 복잡한 얘기를 다 해드리면 제가 너무 약간 미신적으로 보여서, 그래서 이게 선이라고 하는 게, 우리 어렸을 때는 유불선이라고 그랬거든요. 지금은 유불도라고 하는데, 동양삼교 하면 유불선이라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게 신선선자인데, 이 산에 사는 사람이에요. 산에다가 사람이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파자하면, 글자를 깨트리면 산에 사는 사람이야. 그리고 화랑도 선이에요. 그래서 국선 이렇게 되는 거고, 고구려에는 조이선인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있어요. 그래서 산천을 떠돌면서 약간의 풍류를 이렇게 즐기고, 그래서 그거를 풍류도, 풍월도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게 무당하고 관련이 돼요. 그래서 선하고 국선, 화랑의 우두머리를 국선이라 그랬거든. 국선 들어보셨어요? 나라를 대표하는 국선. 이렇게 되는 거고, 그 화랑을 지금도 그런 표현을 쓰는데, 경상도에서는 무당을 화랭이라 그래요. 남자 무당을 화랭이라 그래요. 화랭이. 그래서 화랑이 선하고 관련된 문화고, 그 다음에 무당하고 관련된 문화고가 있어. 이거 재밌어. 근데 이런 얘기를 여러분이 듣고 싶은 건 아니잖아. 그런데 왜 저는 이런 얘기를 맨 처음에 시작할까? 있어 보이려고. 내가 뭐라고 얘기했어? 나는 배운 사람이야. 배운 사람이야. 배운 사람이야. 그래서 이게 학문적 정리라는 게 사실은 필요하다더라 라는 정도 해놓고, 이제 조금 밑밥 깔았으니까 본론으로 들어가서, 신기가, 저는 제 책에서는 제가 글 쓸 때는 세 개로 구분을 했어. 신기, 묵기, 귀기거든요. 신기 좋은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이 사실 신기가 없는 가장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합리적인 걸로 무언가를 계속, 어떤 인과관계를 계속 붙여서 무언가를 이해하려고 그래. 신기를 없애고 싶으면 제일 좋은 게 뭐냐면, 모든 나의 판단에 왜 내가 그렇게 판단했나의 원인을 계속해서 붙여가면 돼. 그러니까 나는 왜 빨간색을 좋아하는가? 그냥 내가 좋아서가 아니고 나는 왜 좋아하는가에 대해서 이유들을 계속 붙여나가면, 쉽게 말해서 육감이 작동할 만한 공간이 없어져요. 다 인과를 통해서 해결이 돼버리거든.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어떤 젊은 분이 코인을 해. 그러면 너는 왜 그 코인을 샀니? 라고 물어봤을 때 느낌이 좋잖아요. 이러면 그 신기라고 보시면 돼.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은 계속 어떤 원인을 따지려고 해. 분석을 하려고 해. 아니, 맞춘다는 뜻이 아니야. 맞추면 내가 여기서 이거 하고 있겠어요? 코인을 하지. 코인의 하루 변동폭이 뭐 몇십 %씩 움직이는데, 그래서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그러니까 인과관계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떤 원칙을, 수학적 원칙이라든지 합리성을 계속 강조하는 사람들이 신기가 없고요. 그 다음에 신기가 강한 사람들은 느낌을 굉장히 잘 따릅니다. 흥 이런 것도 다 느낌이에요. 그래서 끼라고 하는 게 끼가 있다 이런 표현 들어보셨죠? 연예인 끼가 있어야 된다. 신기입니다. 신기면 그게 무당이 된다는 뜻이냐? 아닙니다. 신기가 있으면 재밌고 화합 잘하고, 여러분 어렸을 때로 치면 누구냐면 오락부장 같은 거 잘 놀고 분위기 잘 맞추고 넉살 좋고 형님 하면서 이렇게 잘하고, 뭔 뜻인지 아시겠죠? 대부분 신기입니다. 눈치 빨라요. 눈치 빨라. 분위기 파악 잘하고. 그리고 그런 식으로 해서 더 그런 끼가 강력한 게 연예인. 연예인. 야, 그거 쉽지 않다. 저한테도 그런 거 얘기하는 분이 있거든요. 저한테 야, 나한테 그거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 갑자기 뜬금없이 와가지고 스님 한번 웃겨주세요. 야, 이거 뭐야? 이런 씨. 그 개그맨도 쉽지 않을 걸? 갑자기 뜬금없이? 막말해 주세요는 된다. 욕해 주세요, 나 이런 건 내가 잘 금방 반응할 수 있어. 근데 웃겨주세요. 이게 뭔가요? 이게 좀 쉽지 않지. 근데 연예인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근데 진짜 연예인 프로급들은 가수잖아요. 그럼 노래 한번 해주실래요? 이러면 그게 원래는 신뢰가 되는 거거든. 아니 그렇잖아. 기상캐스터야. 예를 들어서 그러면 기상캐스터 하듯이 한번 해보셔요. 그게 사람 연맥이는 거거든. 아니 그렇잖아. 프로야구 선수야. 근데 그냥 왔는데 공 한번 던져보세요. 야, 이게 뭔 개풀 뜯어먹는 소리야. 아니, 그렇지 않아? 그런데 진짜 그렇게 있는 사람들은 즉각에서 합니다. 진짜 좀 뻘쭘한 것 같은데. 그래서 넉살도 있어야 되고 끼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신기는 저는 나쁘게 안 봐요. 신기가 있는 사람들이 한국 사회에서는 대인관계가 좋기 때문에 성공할 확률이 많고, 그다음에 흥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 신기예요. 그런데 그런 분들의 대부분 특징이 뭐냐면 기복이 있어. 이 감정의 기복이 심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는 좋게 보는 거고, 한국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신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산 때문에 그래요. 지형적으로 산이 많은 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이 통밥 이런 게 아주 좋지. 통밥, 육감. 그리고 그게 이제 경쟁력으로, 국가 경쟁력으로 나타날 때는 디자인, 창의력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한 끗 차이입니다. 한 끗 차이입니다.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무당이 되는 사람은 무기가 있어야 돼. 무기. 그러니까는 무당이 되는 사람하고 신기가 있다 그래서 다 무당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연예인이라고 무당 되는 거 아니야. 그건 그냥 잘 노는 거고, 그냥 끼 있는 사람 이렇게 갖고 잘 노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무당 되는 사람은 약간 무기가 있어. 그래서 그거하고 약간 계열이 틀려. 신기는 약간 맑은 기운 쪽이고, 이거 약간 좀 무거워. 그리고 제일 제가 안 좋게 보는 사람은 귀기가 있어요. 귀기. 그거는 무당도 못 되는데 사람이 음침해. 존재로서 분위기를 깨. 그래서 그 사람들도 되게 힘들어요. 제가 옆에서 보고 있으면 그 사람들도 굉장히 힘들어.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이 싫어해. 뭐 뜯어가는 것도 없는데 개인이 그냥 별로, 같이 있었을 때 약간 부담스러운 사람. 그렇다고 그 사람이 뭐 막말을 하느냐 뭘 하느냐, 아니 그러나 그냥 가만히 있어, 소죽은 귀신 같이. 그리고 이런 애들이 대부분 또 어떻게 되냐면 약간 이렇게 히키코모리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집안에 짱 박혀 있고 뭐 그렇게 돼요. 좀 불쌍한, 제가 보기에는 약간 불쌍한 사람들. 그래서 그런 기운들을 약간 변화시키면 좋은데, 명상 같은 거 하면 사실 바뀌는데. 찾아오지 마라. 나 이런 거 귀찮아한다. 굉장히 귀찮아한다. 찾아오지 마. 그다음에 이제 묵기가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 건데, 묵기는 오히려 저를 잘 못 찾아와요. 묵기는 대부분 저를 잘 못 찾아와.
저랑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게 그 에너지가 약간 깎여 나가요. 그래서 이 묻기는 무당되는 거거든요. 무당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게 유전하고 관련이 돼요. 유전 아니면 격세유전입니다. 그러니까 격세유전은 뭐냐면 바로 위에는 아닌데 위에. 그래서 보통 이제 그런 이제 무병, 몸이 아프고 이런 분들한테 처음으로 물어보는 게 뭐냐면 우리 같은 사람이 지금은 안 해. 근데 예전에는 이런 것들을 자료를 다 모아야 됐기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고 물어봤어요. 점을 제일 열심히 보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점 처음 배우는 사람이에요. 맞는지를 어느 정도 자기 머릿속에 데이터를 축적해야 되기 때문에 사둔의 팔촌까지 다 보고 있습니다. 너무 먼 사람을 보면 안 돼. 맞는지 안 맞는지를 내가 판단을 못 하잖아. 그러니까 저 사람 인생을 내가 대충 알아야 가족이나 이런 사람부터 시작하거든요, 대부분. 그러면 이걸 봤을 때 이게 이렇게 봤을 때 어느 정도는 맞고 어느 정도는 아니고 이 데이터를 자기가 축적을 한다고. 이해되시죠? 그래,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인생이라는 게 다 그래. 다 주변 사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뭐 어디 뭐 몸이 아파요 어쩌고저쩌고 아니 그런 사람은 대부분 저한테 못 와. 그런데 저거 하는 사람들이 그 부모님이나 뭐 이렇게 그렇게 하면 제가 처음으로 물어보는 게 집안에 있냐를 물어봅니다. 집안에 그렇게 뭐 무속인이 있거나 안 그러면 그런 것 때문에 고통받는 분이 계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봐. 그게 전혀 없으면 사실 정신병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유전이라니까. 유전은 그냥 내려오는 유전이고 격세유전은 한두 단계 뛰었다가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게 판단의 기준점 중에 하나고 그리고 가족력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게 이 신기나 이런 것들도 사실 과학적으로도 이게 어느 정도가 접근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한국의 특수한 질병 중에 하나로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몸이 아파요. 이제 신이 이렇게 들어오면 몸이 아파요. 신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처음에 나타나는 현상은 꿈을 꿀 때 물꿈, 불꿈, 그 다음에 강을 건너는 꿈, 안개꿈, 그 다음에 여자꿈 이런 것들이 보여요. 물어보면 거의 직방입니다. 용하지. 하지만 용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 왜? 나에겐 데이터가 있어. 어떻게 변화한다는 데이터가 있어. 그런 게 뭐냐면 물꿈, 불꿈, 그 다음에 강, 안개, 여자거든요. 이 5가지 요소가 다 뭐냐면 어떤 정신의 변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물을 건넌다거나 아니면 물을 통해서 무언가 단절된 또 다른 걸로 간다. 불도 그런 의미거든요. 강도 건넌다는 의미인 거고 안개는 모호하게 새로운 걸 지금 헤쳐나가고 바뀌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희한하게 무당이 여자가 많아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무당은 보통 여자고 무격은 남자거든요. 그런데 여자가 더 많아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여자들이 아무튼 많이 나와요. 그리고 원색적으로 나옵니다. 이 신기랑 관련된 꿈은 상당히 원색적이에요. 컬러풀해요. 그래서 그냥 밋밋하게 나와요. 그러면 신기 아니에요. 뭐 그 정도 묻기해서 무당이 되는 정도까지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물어보면서 하면 돼. 근데 문제는 진짜 신기 있는 사람은 저한테 잘 못 와. 그게 이제 도움을 줄래도 별로. 그리고 오지 마. 귀찮아. 나 귀찮아.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얼굴을 딱 보면 신기가 이제 묻기가 있어서 이제 신이 내리고 있는 사람들은 그 일신이영이라고 그러거든요. 한 몸 안에 영이 2개가 들어 있는 거야. 귀신이 2이 들어 있다고. 원래 내 거 딴 거 1개 플러스 알파 1 플러스 1이야.
우유 마트 가서 완프라 그저 뭐야 이렇게 옆에 이렇게 두 개 붙어 있지. 큰 거 사면 이렇게 두 개 붙어 있지. 그런 형태인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몸은 하나인데 주인이 둘이야. 그러다 보면 몸이 피곤해요. 그래서 몸을 상징하는 게 자꾸 자고 이제 이렇게 되거든. 몸을 상징하는 게 눈동자에서는 흰자예요, 흰자. 그래서 흰자는 뿌옇게 되고 영혼을 상징하는 게 검은 동자예요. 검은 동자는 고양이 눈같이 돼요. 훨씬 반짝거려. 그래서 흰 눈동자가 뿌옇습니다. 그러면 안양너. 그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미간이 뿌예. 이쪽으로 얘가 이 후두부 쪽하고 이 미간 쪽을 장악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약간 뭐가 약간 아지랭이 서린 것 같은 느낌으로 여기가 약간 뿌옇게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는 영혼과 육체가 어떤 비밀번호가 있어. 보안키가 있어가서 이게 못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게 약간 헐거운 사람이 있는 거야. 그래서 딴 놈이 들어와 가지고 장악해 가는데 얘가 멀쩡하면 장악이 안 돼. 그래서 얘를 자꾸 재우고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어.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어.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걸 장악해서 먹어 들어가요. 먹어 들어가. 그래서 어느 정도 이상 먹히면 이제 사람이 바뀌는 거지. 지킬과 하이드처럼 이렇게 바뀌어가는 거지. 물론 뭐 술을 많이 먹어서도 그렇게 바뀌어요. 그 이제 개로 바뀌는 거지. 사람이 개가 되는 거, 그렇게 변신을 쓸 수 있는 거는 드루이드족이라고 합니다. 그거는 유럽에서는 드루이드족. 그렇게 해서 바뀌어가면 꿈에서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해. 구체적인 사람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바뀌어가는 과정 중에는 그게 계속 혼란스러운 이미지로 단편적으로 나오고 약간 구체성이 나오고, 그래서 어떤 영감님이 보인다거나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소리가 들려. 말소리가 들려. 그래서 그런 정도가 되면 또 뭐가 있냐면 몸을 비틀어야 되잖아. 지금 한 사람이 살고 있는데 2인용으로 비틀어야 되잖아. 예를 들면 조그만 방에 고시원에 침대가 하나밖에 없어. 그런데 침대를 2개를 넣어야 돼.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 고시원을 흔들어야지. 쉽게 말해서 침대를 이쪽으로 밀고 저쪽으로 밀고, 그것도 원래 1인 방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비집고 들어가야 되지. 그 과정에서 몸이 아파요. 이게 리모델링 되는 과정이에요. 그걸 무병이라고 합니다. 무병이 있고, 이런 거 너무 얘기해 주면 진짜 사람 야리해 보이는데, 무병으로 아픈 거는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해도 원인이 안 나와요. 근데 무병 말고도 살을 맞았거나 동티가 났을 때도 그런 일이 벌어져. 몸이 아픈데 이유를 몰라. 그런데 살을 맞거나 동티가 났을 때는 어떤 날짜를 기점으로 갑자기 아프기 시작해. 무병은 꿈을 꾼다거나 그런 걸 기점으로, 그러니까는 동티가 난다거나 이런 거는 뭐 상가집에 갔다 왔다거나, 안 그러면 뭐 증개축을 했다거나 이런 거 한 그 날하고 관련돼서부터 아파. 자기가 느끼는 게 있어. 혹시 어떤 일을 뭘 고쳤거나 뭘 했거나 했었어요? 라고 물어보면 날이 있어. 그리고 대부분 홀수날부터 아파. 그런 게 있고, 이거 진짜 야리한 거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거 진짜 어디 가서 못 듣는, 제가 이런 얘기는 엔간하면 잘 안 해줘. 왜냐하면 네가 아는 거의 끝은 어디냐, 사람들이 놀랄까 봐. 내가 얘기했잖아. 제가 죽으면 진짜 야리한 지식들이 단절될 게 많이 있다. 내가 살아서 참 많은 거를 남겨야 되는데, 열반경수다. 열반하겠다. 책 쓰면서 힘들다는 생각은 안 하는데,
시간이 너무 여러 가지로 짜치니까 그 짜투리 시간에 쓰는 게 사실 우리 같은 경우는 이게 야구 선수랑 비슷해요. 우리도 야구 선수가 타율을 높일 때, 그러니까 내가 뭐 예를 들어서 타율이 뭐 4할이야. 그러면 매 경기에서 4할을 치는 게 아니에요. 한 경기에서 몰아쳐 버린다고. 그리고 안 될 때는 하나도 못 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공부나 책 쓰는 거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의 시점에 며칠 동안 딱 박혀 가지고 그냥 그 안에서 쫙 해결해 버리는 거거든. 근데 이게 일정이 너무 이렇게 쪼개지니까 이게 안정적이지 않아. 슬프지. 나도 슬퍼. 그래서 그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아무튼 사실 뭐 책 쓰고 이런 건 그렇게 힘든 일은 아니에요. 나는 저런 거 뭐 책 쓰고 논문 쓰고 이런 게 힘들다는 거는 공부 안 해본 사람이지. 까놓고 얘기해서 야씨, 공부해본 놈이 그게 힘들면 그게 뭐요? 이건 잘못한 것 같아. 이거 굉장히 비호감 될 것 같은. 내가 예전에 홈쇼핑 보면서 논문 써요. 그 다음에 논문은 테레비 보면서 십자수 놓듯이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이랬다가 욕 더럽게 먹고 네가 천재냐, 네가 천재냐 이런 얘기를 더럽게 들었는데 근데 진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취미처럼 하는 거지 막 일을 삼아서 하고, 이거는 그쪽에 소질이 없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소질이 있는 사람은 그냥 슬렁슬렁 하는 거예요. 소질이 없는 사람이 어거지로 하려니까 힘든 거예요. 이거 포장하려고 그랬는데 더 안 좋게 가는 듯한 느낌인데 이거 이거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아무튼 동티가 나거나 살을 맞거나, 살은 뭉쳐있던 에너지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랜덤으로 걸립니다. 그러니까 묘자리 같은 거를 내가 땅을 파, 예를 들면, 그런데 그 땅은 한 번도 안 건드린 땅이야. 오랫동안 계속 그 상태로 있었던 땅이야. 그거를 파거나 하관할 때, 관을 내릴 때, 그때 에너지가 쉽게 말해서 뚜껑이 열리면서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부싯돌 두 개를 이렇게 탁 치잖아. 그러면 거기서 이렇게 불꽃이 튀지요. 그건 랜덤입니다. 어디로 튈지 몰라. 아니 그렇잖아.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무슨 뭐 조금 뭐 안 좋거나 뭐 이러면 그런 자리를 안 간다가 있는 거야. 안 가면 해결이 되는 거야. 안 가면 그 자리에 안 가면 내가 부싯돌을 아무리 튀어도 그 불을 맞을 확률은 없잖아. 아니 맞잖아. 이건 랜덤이에요. 벼락 떨어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랜덤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가는 거고, 그래서 뭐 묘자리 할 때도 하관할 때 누구 뭐 보지 마라, 예전에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게 기운이 뭉쳐 있다가 그걸 건드리니까 팍 터지면서 이렇게 찌릿 하면서 이쪽으로 튀어오는 거예요. 누구라고 하는 건 없어요. 그리고 그거를 전통적으로 그게 맞자마자 작동하는 원리가 아니에요. 그게 맞고 나서 집에 가서 작동을 해요. 그래서 예전 분들이 집에 들어가기 전에 화장실을 갔다 가라, 안 그러면 집에 들어오기 전에 소금을 뿌려서 집에 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거를 털어내고, 그러니까 이거는 귀신의 일이 아니고 기운의 일이에요. 기운이 충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 좋은 기운이 나에게 온 거를 밀어내는 거예요. 귀신이라고 하는 건 목적이 있는 거고, 이건 그냥 랜덤이라니까. 그리고 초상집에서도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초상집에 갔을 때 이제 상문사를 맞으면 초상이라고 하는 게 이게 이율배반적인 거거든요. 이런 얘기 하다가 이거 무당 들어도 못 가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초상집에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예전에는 그게 축제였었기 때문에 좀 웃는, 이렇게 좀 약간 이렇게 약간 산만한 부분이 있고,
또 이제 부모님이나 이렇게 어른이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약간 이렇게 누르는 기운이 있어요. 한쪽에서 곡하고 지금은 뭐 곡도 잘 안 하는데 그렇게 해서 슬퍼하는 뭐 이렇게 그러면 그게 슬퍼하는 기운들이 음기이기 때문에 그 음기가 뭉쳤다가 약한 사람에게 전류 이렇게 있다가 우리 이렇게 겨울에 옷 입다가 이렇게 정전기 찌직 하듯이 있잖아요. 그게 전기가 뭉쳐 있다가 이렇게 모여 있다가 내가 손을 하면 내가 수분이 있으니까 내 쪽으로 찌직 하고 띡 이렇게 놀래고 이런 거 있잖아. 딱 그런 현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음울한 기운들이 뭉쳐 있다가 이게 에너지로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 거기에 기질이 잘 맞는 사람이 하면 그쪽으로 그 에너지가 쑥 이렇게 치고 들어오는 거야. 그럼 살을 맞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몸이 아플 수도 있고 그날부터 몸이 아플 수도 있고 살을 맞으면 그렇게 돼요. 그리고 아기 같은 경우 어린애가 있으면 그게 엄마가 맞아서 집에 들어오면 애로 타고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애가 울음을 안 거죠. 근데 이 세상에서 가장 에너지 소모가 큰 게 계속 우는 거, 딸꾹질하는 거, 기침하는 거. 이거 사람 넘어갑니다. 나중에 넘어갑니다. 딸꾹질에서 사람이 죽을 수 있습니까? 넘어갑니다. 그 제가 얘기하잖아. 딸꾹질 하면 병원에 가거든. 병원에 가면 혓바닥을 잡아서 뽑는다. 혓바닥 잡아서 뽑는 게 딸꾹질 그치는 최고 방법이에요. 이게 연결돼 있어 이쪽에. 그래서 그냥 손으로 잡는 건 아니고 손으로 잡으면 이렇게 밀리지. 그래서 꺼지 같은 걸로 이렇게 딱 대가지고 딱 잡아서 쭉 한번 당기면 하고 하는데 멈춰요. 물론 여러분들은 이제 민간요법으로 놀래려고 하지. 그거 하든지 물 더럽게 먹고. 근데 심하게 걸리면 1리터를 먹어도 2리터를 먹어도 폐만 아이씨 이게 뭐지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횡격막하고 혀하고 연결돼 있어서 이걸 당기면 멈춰져요. 멈춰져. 그리고 안 그러면 한의적으로 얘기하면 합곡혈이라고 여기를 누르면 이 가운데 뭉쳐져 이렇게 만지면 약간 들어가는 데 있어. 혈이라고 하는 데가 약간 움푹 꺼진. 아까 이 앞 시간에 우리 명당 얘기했었는데 명당도 약간 움푹 꺼져 있거든. 그러니까 양택은 도독한 데서 약간 움푹 꺼져 있고 음택은 시체 누이는 그 무덤 쓰는 자리는 실제로 관 하나 들어갈 정도로 일반 천연 자리가 그래 살짝 들어가 있어. 재밌다고. 그래서 이 혈자리도 약간 움푹 들어가 있거든. 여기를 세게 누르면 이게 체했을 때도 여기를 눌러. 그러면 그게 자극이 되면서 딸꾹질이 멈춰요. 단방신평 같은 데 보면 나와 그게. 그렇다 치고 도대체 나의 끝은 어디인가? 야, 그런데 진짜 재밌는 거는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주술적인데 여러 가지를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합리적 노선을 걷잖아. 이거 내가 생각해도 대단한 거요. 이게 사람을 자극하고 겁을 주면 돈 많이 벌을 것 같은데 야리한 걸 가지고 신기를 없앨 수 있다니까. 이게 그 원리를 알면 신기도 없앨 수 있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무당은 신기 죽었다 깨나도 못 없애요. 야, 신기를 무당이 없앨 수 있으면 지가 무당하겠냐? 한 번만 더 생각해. 점이 그렇게 잘 맞추면 굳이 점을 봐서 뭐해? 로또를 맞추지. 지가 그렇게 용하면. 아니 나는 딴 사람보다 조금 더 맞춰 라고 하면 점쟁이를 해야겠지. 근데 무진장 용해. 나는 진짜 나 쪽집게 과외 선생급이야. 그럼 로또를 해. 점쟁이 하지 말고. 아니면 코인을 하든지. 그게 너 훨씬 많이 번다. 그런데 그렇게 용한 점쟁이들이 코인이나 로또에서 맞췄다는 얘기 들어봤어? 못 맞춰. 야, 코인에서 그런 확률을 내면 예전에 그 김우중 대우의 김우중 회장님이 그거 했었잖아요. 그 대우를 막 일으킬 때 그 이야기 보면 그분이 주식을 하는데 저점에 들어가서 고점에 팔고 저점에 그 운때였겠지. 몰라. 그분이 머리도 좋고 뭐 하니까 다 그게 여러 가지로 작동했겠지. 그렇게 해서 그 종잣돈을 마련해서 그 기업을 읽었다는 거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재밌는 분입니다. 왜? 창업자는 다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기업이든 왕조든 창업자는 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계적인 기업을 이루어 놓고 자기가 문을 닫았어요. 보통은 자기는 잘했는데 아들이나 손자 때 문을 닫거든. 근데 자기가 창업을 해놓고 자기가 문을 닫았어요. 역사적으로 이런 경우가 몇 명 없어. 오나라 송권. 송권이 뭐 딱 시작한 건 아니지만 거의 창업에 가까운 군주거든요. 송권 문 닫았어. 그리고 양무제도 그렇게 자기가 딱 창업한 건 아닌데 최고 전성기를 이루더니 자기가 문을 닫았어. 진짜 특이한 분들이에요. 재밌어. 근데 그래서 점쟁이라고 하는 거는 참고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걸 막 신뢰할 만한 정도는 안 돼. 신뢰하면 지가 그렇게 능력이 있으면 자기가 그걸로 가지고 딴 걸 보이면 되지. 아니 이런 얘기 해도 되는가 모르겠다. 펀드 매니저가 진짜 잘하는 사람은 세계적으로 저도 그걸 얘기를 보면서 굉장히 놀랐는데 연봉이 1조예요. 야, 무슨 연봉 1조가 있어. 이게 무슨 1조 매출이 나면 그걸 유니콘 기업이라고 우리가 하는데 아니 그렇잖아. 주식에서 유니콘 기업이라고 하는데 연봉이 1조야. 전 세계에서 한 10명 정도가 그렇게 받는다던데. 근데 1조를 줘도 아깝지 않은 게 저 사람이 예를 들어서 5조 10조를 벌어 왔어. 1조 콜이지. 야 그거 뭐 아니 그렇잖아. 아니 맞잖아. 그런데 왜 무당은 거기에 안 들어가는가? 왜 점쟁이는 그걸 안 하고 조를 벌 수 있는데 세금 내기 싫어서 그런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점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참고만 할 뿐이지 모든 점은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이제 제가 무당은 어떤 식으로 점을 보는지도 가르쳐 줄게. 일반 점하고 틀려. 그러니까 주역점하고 사주하고 무당이 보는 건 다 틀려요. 이렇게 해통이 다 틀려. 원리들이 다르다니까.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은 점 못 보게도 할 수 있어. 그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보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 부분을 커버해 버리면 안 보여요. 안 보여. 제가 그런 얘기 하자면 제가 문화재를 전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문화재를 위조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일 위험한 경우가 전문가가 개입돼서 위조했을 때예요. 그러면 전문가들이 어떤 기준으로 검토를 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전부 방어 논리를 펴놓은 거야. 짭을 만드는데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구찌를 짭을 만드는데 구찌에서 디자이너 해가지고 거기서 작업하던 놈이 들어와서 그 짭을 만든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아마 진짜 이거 감별하는 놈도 이건가 저건가 어쩐가 이렇게 나오게 될걸? 그래서 살이나 이런 거는 사실은 랜덤으로 떨어지는 어떻게 보면 벼락 맞는 거랑 비슷한 거고, 그래서 그거는 그 에너지가 나한테 왔을 때 그것을 집안으로 안 갖고 들어가는 게 첫째고, 안 갖고 들어가는 건 두 가지 방법이에요. 하나는 화장실 같은 데 부정한 데를 들어가라는 거예요. 가는 과정에서 집안에 들어가면 경기 시작입니다. 그때부터 경기가 시작돼요. 상가집 같은 데 갔다가 중간에 저는 보살님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사실은 제 주변 사람들한테는 방송에서 이런 데는 좀 그런데 해줬어. 왜? 그게 모든 사람이 맞진 않는데 그렇게 당하는 사람 경우들이 있어. 그리고 더 문제는 그 사람이 이런 거를 좀 아는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 금방 처리가 되는데 작동해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걸 풀어내는 방법이 있거든. 근데 모르는 상황이면 몸이 갑자기 무릎 같은 데가 아파. 관절이 아파. 그건 특징은 뭐냐면 그런 살을 맞았을 때 아픈 거의 특징은 뭐냐면 어느 시점이 정확하게 있어. 그래서 아파. 그런데 병원에 가잖아. 그러면 병원에서 이렇게 검사를 해보면 안 나와. 아무리 찍어도.
그런데 이 사람은 계속 아프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문제야. 그러면 나중에 의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열어봅시다요. 보이지는 않는데 이게 엑스레이나 이런 걸로는 검토가 안 되는데 혹시 열어서 뭐가 왜냐면 이 사람이 계속 아프다고 하니까 의사 입장에서는 그러면 한번 열읍시다. 열으면 그 다음부터 문제가 완전 해소가 안 돼요. 차라리 안 열어놓으면 해소할 수 있거든. 그리고 너무 오래 가면 또 해소가 안 돼요. 뭐가 똑같은 거냐면 우리가 발목 같은 거 이렇게 접질려. 근데 접질리자마자 이걸 잘 처리하는 우리 남자애들 같은 경우는 농구 같은 거 하다가 발목 접질리고 이런 경우 있거든. 병원 가야 돼. 병원 가서 이걸 잡아놔야 되는데 이제 좀 젊은 애들이 괜찮거든. 당기면 또 당길만 해. 근데 문제가 뭐가 있냐면 후유증이 남아. 자꾸 접질리고 거기가 좀 약해져. 아니, 주변에 있어. 찾아보면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되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한다고 해서 그게 다 회복되느냐? 안 돼요. 그 나름의 자리를 잡아버린다니까 걔가. 그런데 뭐 그런 걸 이런 걸 잘 아는 놈이 뭐 있어야 처리를 하지 요즘은. 나는 안 받는다. 어렸을 때 제가 관심이 있어서 이걸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고 무병에 의해서 아플 때, 무병에 의해서 아플 때는 계속 뭐가 보여. 살로 아플 때는 뭐가 보이지 않아. 꿈자리가 편해. 근데 무병에 의해서 아플 때는 자꾸 뭐가 보여. 그리고 몸이 많이 아플 정도가 되면 그거는 약간 전신이 아픈 쪽으로 이렇게 가거든요. 어떤 특정한 부분이 아프다기보다 전신이 아픈 쪽으로 가는데 그게 한 몸에 두 영혼이 들어가는 과정에서 몸이 뒤틀리면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리고 그게 오래되잖아요. 그러면 누군가 강력한 에너지를 가진 사람이 그 귀신을 날려. 딴 놈이 들어간다. 어유 방 뺐네요. 이러면서 딴 놈이 들어가. 이미 그렇게 2인실로 트윈 베드로다가 더블 베드가 아니고 트윈 베드로다가 이미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맛집이라고 얘기해서 들렸어요. 이러면서 들어오는 거야. 이거 재밌어. 옆에서 보고 있으면 그 사람은 되게 피곤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몸이 개조되기 시작하면 이 사람도 자기 몸이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이제 보통은 병원에 갔다가 병원에서 진단 잘 안 나오고 이러면 또 주변에서 또 아는 소리 하는 할매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용한데 가봐라.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내가 무병이 있는데 내가 무당이든 누구든 찾아갈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은 해결책이 없습니다. 해결책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한테 못 갑니다. 왜? 이 귀신이 내가 내 몸에 그런 야리한 놈이 하나 들어와 있어. 근데 내가 이거를 해결하려고 지금 노력하는 거잖아. 내가 지금 불편해서 그렇게 해서 그 사람에게 저 사람이 해결책이 있을 것 같아 라고 해서 그걸 가려고 하면 얘가 지가 죽을까 봐 이 사람을 어떻게 조작을 해서든 못 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도 있냐면 저한테 제가 20대 때 얘기해요. 난 진짜 이런 거 옛날에 연구했네. 그러고 보면 그렇게 해서 누가 그때만 하더라도 제가 이제 채집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표본이 오면 좋아합니다. 지금은 데이터가 다 있기 때문에 필요가 없어. 그래 내가 안 한다는 거고 연구 끝났어. 그래서 안 받는데 이렇게 오면 온다라고 누가 좀 도와줄 수 있느냐 라고 하면 그럼 와보시라고. 못 와요. 근데 어떻게 못 오냐면 자꾸 일이 생겨. 나를 보려고 하면 전화가 온다거나 뭔가 급한 일이 생기거나 가스불을 켜놨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일이 생겨. 그래서 어그러져. 그리고 그거를 끝까지 밀어붙이고 딴 사람은 오려고 했는데 길을 잃어버렸어요. 이게 무슨 미친 소린가 싶거든. 야, 그걸 어떻게 길을 잊어버려? 예를 들면 우리가 여기 진흥원에서 하잖아요. 그럼 진흥원에 찾아오세요. 그러면 진흥원을 못 찾겠는 거야. 그래서 이게 약간 홀렸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목적지를 못 찾는 거야, 이 사람이. 되게 재밌어. 되게 재밌어.
그러니까 처음 초행길이라서 그런 겁니까? 아니, 다니던 길도 못 찾아. 그러니까 지가 불리하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걔가 어느 정도 이상을 장악해 버리면 그거를 컨트롤해서, 마치 그거랑 똑같은 거야. 연가시가 저 사마귀나 이런 데 몸속에 있다가 지가 번식할 때 되면 그 사마귀를 조작을 해서 물로 가서 새끼를 낳는 거잖아. 알을 낳고 이렇게 번식을 하는 거잖아. 몸 밖으로 나오잖아. 그런 것처럼 조절을 한다니까. 그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무기가 있는데,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거의 못 만납니다. 그리고 만날 수 있다면 해결책이 그 사람한테 거의 없어요. 그래서 무당이 무슨 무슨 내림굿을 하면 괜찮아요? 야, 무당한테 가면,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무당이 무당하고 싶어서 무당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어쩔 수 없이 해. 자기가 선택적으로 하는 사람 거의 없어. 왜? 지도 해결을 못한 거지. 정확하게 말해서.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기획부동산하고 똑같은 거야. 안녕하세요. 좋은데 뭐 땅 있는데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아니 전혀 모르는 번호에서 고객님 무슨 여기 땅이 있는데요. 뭐 이거 좀 사보실래요? 그렇게 좋으면 네가 사지. 왜 보도 처음 보는 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사라 마라 하겠어? 지도 관심이 없는 거잖아. 자기는 그 수수료를 원하는 거잖아. 맞잖아. 그래서 무당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신기를 못 끊어서 무당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끊겠냐? 그런데 가서 내림굿을 하든지 뭐 이런 굿을 하면 나아지는 것 같아. 이게 묘하다고. 그런데 그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음료 같은 거 마실 때 빨대 이렇게 쓰잖아요. 야쿠르트 빨대를 빨다가 콜라 빨대를 빨면 훨씬 음료수가 시원하게 들어오죠. 야쿠르트 빨대는 쫄쫄쫄쫄 들어오고,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버블티 같은 거 먹을 때 쓰는 이따만한 빨대 쓰면 쭉 들어오지. 그 길이 좁아서 이 사람이 계속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신기의 길이 좁아서, 그 신과의 연결점이 좁아서. 근데 무당이 이거를 키워버리는 거예요. 구술하면. 그러면 회복된 것처럼 느껴져. 병목 현상이 해결됐지. 그런데 하나를 바꿔 말하면 더 안 좋아진 거예요. 더 안 좋아진 거예요. 이게 막는 게 목적이지 키워서 해결하는 게 목적이 아니야. 키우면 지금 고속도로가 뚫린다. 그러면 더 강해져. 그래서 무당은 제가 보기에는 신기를 없앨 수 없어요. 구수로는. 그래서 없앨 수 있는 방법을 그냥 얘기해 드리면, 명상하면 없어져. 명상하면 없어져. 명상은 특히 제가 하는 건 뭐냐면, 제가 기도나 명상할 때 제가 늘상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멍 때리고 하지 마라가 있어요. 멍 때리고 하지 마라. 그러니까 뭐 절 같은 거 하는 분도 그렇고, 뭐 다라니 같은 거 하는 분도 그렇고, 그냥 막 이렇게 망하경에서 해. 이게 이게 한국 문화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로 최준식 선생도 그렇게 썼었는데, 망하에 대한 동경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잃어버린다고. 나를 잃어버린다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술을 먹어도 필름이 끊겨야 잘 먹었다고 얘기를 하고, 근데 필름이 끊기면 의식이 없기 때문에 잘 먹었는지를 몰라. 지정신이 아니잖아. 그리고 판소리나 뭐 저 사물놀이나 이런 거 하면 박자도 없어. 그냥 대충 때려가지고 사람이 다 또라이가 되면 잘 놀았다라고 생각을 해. 이게 망아에 대한 동경이 굉장히 재밌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특이한 문화 구조입니다. 그리고 굿도 그런 식으로 해요. 사실은 굿도 그런 식으로 해요. 그래서 망아가 자꾸 돼버리면 내가 내 주인 의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명상을 할 때 숫자를 세거나 뭐 이런 걸 제가 자꾸 가르쳐 주는 게 내 의식을 환기시키는 방식이에요. 염불 할 때도 정 안 되면 염주라도 돌려. 그러면 숫자 세는 거야. 그래서 이게 염주가 원래 이름이 수주예요. 수주. 숫자 센다고. 수주예요. 수주.
그래서 명상을 어느 정도만 잘 할 수 있으면 사실 이게 합리적으로 되고, 내가 주인의식을 찾으니까 원래 내 지분을 내가 권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입자가 나간다고. 굴러온 돌이 나간다고. 그런데 내가 그걸 자꾸 회피하고 이러면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파내요. 그래서 명상도 초기에서 중기까지만 가능하지, 이게 어느 정도 이상 진척이 돼버리면 명상 안 돼요. 눈만 감고 있어도 막 이상한 게 왔다 갔다 합니다. 마치 본드나 환각작용 일으키는 사람처럼, 그 사람은 눈을 감아서 보이는 게 아니고 눈을 떠도 보여요. 눈을 떠도 보여요. 이거 되게 재밌어. 그러니까 나한테는 보이는 거고, 나한테는 들리는 거고, 내 몸은 아픈 거야. 근데 그거를 증명할 수 있느냐? 증명할 수 없어. 증명할 수 없으면 어떻게 된다? 환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기독교에서도 신의 목소리를 듣고 어쩌고 저쩌고, 증명할 수 없으면 환자다. 그런 환자는 병원에 가면 많이 있어요, 의외로. 무속적인 분들을 꼭 비판하는 게 아니고, 객관화시킬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객관화시킬 수 있느냐. 그래서 여기 누가 이러는데 기가 센 사람이 보면 점괘가 안 나온다. 아니, 그게 되는 게 아니고, 어떤 원리를 알고 있는 사람, 이 방어벽을 치면 안 나와요. 그 얘기 잠깐만 해드릴까? 그 열자에도 나오는데, 그 위진남북조 시대 문헌으로 보통은 이제 그게 춘추전국 시대 그렇게 나온다고 하지만, 실제로 위진남북조 시대 문헌인데, 거기 보면 열자 여러구라고 하는 사람이 호구자림이 그 선생이에요, 선생. 근데 그 호구자리 제자였는데, 하루는 굉장히 용한 점쟁이, 그러니까 무당 쪽의 점쟁이에요. 그냥 일반 사주 보는 점쟁이는 정보를 넣어야 되고, 무당 쪽의 점쟁이는 찍어옵니다. 정보를 찍어버립니다. 스캔해. 그래서 무당집에 들어갈 때는 스캔 안 당하도록 방어막을 치고 뭔가를 작업을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잘 몰라서 이제 그냥 다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열자 그 책에 그렇게 나와요. 그냥 나오는 대로 얘기해 드릴게. 그 무당 점쟁이가 들어왔는데, 그 점쟁이가 용하대. 그래서 그냥 무조건 맞춘다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 혹 갔어. 그래서 선생님, 이렇게 용한 분이 있는데 이런 분이 진짜 깨달은 사람 아닙니까? 이제 이렇게 혹 가가지고 하니까, 호구자림이 가짜지도 않거든. 이런 씨. 그래서 한번 데리고 와봐라. 그 사람을 데리고 와봐라. 그랬더니 딱 데리고 왔더니, 이 호구자림을 그 점쟁이가 보고 나서 이 열자 여러구의 손을 끌고 가서 너네 선생 몇 달 안에 죽는다. 몇 달 안에 죽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호구자림이 이제 얘가 또 굉장히 호들갑을 떨어요. 그래서 선생님 돌아가신대요. 절단 났습니다. 그 하니까 그러면 며칠 있다가 그 점쟁이를 다시 데려와라. 이랬더니 그 점쟁이가 딱 보고 나중에 이제 또 제자들을 데리고 와서 문제가 해결됐다. 원래는 죽어야 될 사람인데 나를 만나서 살았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호구자림이 그래? 이러고 며칠 뒤에 또 데려와라. 이렇게 얘기한다고. 데려왔더니 그 점쟁이가 보자마자 도망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가서 물어보려고 했는데 너무 빨리 도망가가지고 잡지를 못했대. 선생님, 이게 어떻게 되신 일입니까? 이랬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게 굉장히 재밌어요. 굉장히 재밌어. 처음에 네가 그 사람을 데려왔을 때 나는 막힌 기운을 보여줬다. 기운 전체가 막혀 있는, 그걸 느낀 거예요, 이놈이. 그러니까 몇 달 뒤에 죽는다. 기운이 다 막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는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랬더니 나는 봄처럼 봄날의 생기, 그 기운을 내가 일으켜서 보여줬다. 그랬더니 걔가 그것을 보고 내가 살 거라고 정을 본 거다. 그러니까 굉장히 용한 거예요. 왜냐하면 상대를 스캔해내는 능력이 있는 거야. 세 번째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도의 기운을 보여줬다.
그랬더니 제가 내 경계에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엉길 수 있는 사람이 아니어서 꼬리를 내리고 튀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이거 굉장히 재밌는 게 우리나라 무당도 그렇게 해서 찍어와요. 그래서 보통 사람이 답답하지 않으면 무당집에 잘 안 가. 답답하니까 가겠지. 그래서 제가 무당을 테스트해보는 방법 이렇게 가르쳐 드리거든요. 어떻게 하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아들이 취직해야 되는데 그게 답답해서 이게 쪽팔려서 말도 못하겠고 이게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나 이걸 계속 생각하다가 가. 방금 궁금했다고 바로 가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 그 생각이 내 주변에 이렇게 흐르고 있어. 근데 무당은 그걸 찍어내서 너 자식 때문에 왔지? 이렇게 첫 마디가 튀는 거야. 그때 맞추면 이 사람이 꼬꾸라지기 시작해. 심리적으로 반은 먹고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계약금까지 받아내야 돼. 계약금까지 받아내야 돼. 얼마라도 계약을 하게 해. 안 그러면 이체라도 그 자리에서 하라 그래. 진짜야. 그렇게 하는 건데 이 사람이 잘 맞추는 줄 알고 싶으면 내가 딴 생각을 하고 가. 내가 자식 때문에 가는데 남편 때문에 남편 생각을 계속 하고 인간이 그렇게 했을 때 저 사람이 너 남편 때문에 왔지? 이렇게 하면 아하, 얘가 기본은 맞추는구나. 판단을 해보는 거야. 판단을. 근데 이게 헛다리까지 싶으면 기본도 안 돼 있구나. 이렇게 가는 거야. 이거 되게 재밌어요. 용한 사람은 맞춰. 그리고 무당이 진짜 신기가 좋은 사람은 악하지 않아요. 이게 대가리 굴리는 사람들이 대부분 신기가 떨어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이야기, 이런 쓰잘데기 없는 이야기 들으면 솔깃하기는 하지만 사는데 큰 도움 안 되는 이런 이야기 다음 시간에 제가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명상 배우면 중기 환자까지는 치료가 됩니다. 명상은 자기 주관의식을, 특히 제가 얘기하는 것 같은 경우는 주관의식을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내가 내 주인으로서 자리를 잡아버리면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이게 절에 땅 뺏길 때랑 비슷해. 절에 땅이 넓어가지고 어디까지 내 땅인지 몰라, 산사들은. 그러면 그게 농경민이 거기 그 동네 사람이 거기다 경작을 해, 사부작사부. 그러다가 집 줘. 그때 내가 그거 우리 땅인데 왜 그래요? 라고 하면 이게 날아가거든. 그런데 그걸 냅둬. 그러면 그게 한 10년 20년 냅두잖아. 지 땅이래. 그래서 뺏겨요. 절이 그걸로 엄청나게 많은 땅을 뺏겼거든. 한국불교가 최근에 일제강점기 이후에 진짜예요. 월정사도 엄청나게 뺏겼어. 근데 그거랑 똑같은 거야. 내가 권리 주장을 해버리면, 그래서 그 사람에게 사용권을 주더라도 임대계약서를 써서 단돈 1년에 10만 원이라도 받으라는 거잖아. 그러면 그 권리가, 재산권은 나한테 있는 거고 쟤한테 안 넘어가요. 근데 그런 걸 안 하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냥 막 사르락 하지 뭐, 저 땅에서 우리가 팔아먹을 것도 아니고 이렇게 냅두면 나중에 이 사람이 소송을 걸어가지고 내 땅 이렇게 가져간다니까. 그래서 내 의식을 정확하게만 갖고 있으면, 나라는 정확한 주관의식을 갖고 있으면 이게 사라져요, 그 에너지가. 그래서 그게 가장 중요한 거. 그게 원천적으로 치료하는 방식이고, 그렇지 않고 무슨 에너지를 막 이렇게 넣어가지고 약간 에너지가 센 사람들이 그걸 밀어내잖아. 그러면 뒤틀린 상태는 그대로 있고 얘만 빠졌기 때문에 딴 놈이 들어온다니까. 뻐꾸기 둥지가 비었네 이러면서 들어온다니까. 이거 되게 웃기는 거예요. 근데 들어보면 그럴듯하지 않아? 그럴듯하고 신기하지만 전혀 쓸모없는 이야기. 다음 시간에 이 신기와 관련된 이야기, 무당은 점을 어떻게 볼까? 그리고 이들은 도대체 얼마나 맞출까? 그리고 무당의 영험한 효과는 어디에서 오는가? 이런 이야기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서 감사합니다.